40대 넘어서 제일 허무한 게 대학 동창 모임인 진짜 이유. 여러분은 40대가 되면서 가장 피하고 싶어지는 모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학 동창 모임입니다. 20대 때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고 30대 초반까지는 나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어졌어요. 카톡방에 이번 주말에 모임 어때요?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예전엔 좋죠. 라고 바로 답장했는데 이제는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핑계를 찾게 되죠. 아, 그날 애가 학원이 있어서, 회사 일이 급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차가워진 건가 싶어서 자책도 했어요.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4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변화였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왜 40대가 되면 대학 동창 모임이 이렇게 허무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대학 동창 모임이 허무해지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성장의 차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이 이제는 그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대학 시절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져요. 물론 추억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한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그냥 정치된 시간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40대 동창 모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자랑, 대화, 계급 나누기,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40대의 인간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반면에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온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의 고민, 새로운 도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20년 전 MT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괴리감이 커질수록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근한 자랑, 대회로 변질되는 경우입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누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누구는 전문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지만, 또 누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나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되어서 조용히 있거나 아예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고요.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큰애가 미국 보딩스쿨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제적 격차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개인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운이나 환경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모임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배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임이 어색해지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진솔한 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고 웃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계산되고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이런 모임이 과연 즐거울까요? 또 다른 큰 문제는 실질적인 도움이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동창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취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직할 때 추천을 해주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파트너가 되거나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미 각자의 영역이 확고해져요. 서로 다른 업계에서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고 실제로 협업할 기회나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는 현재 업계 내의 인맥이나 직장에서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죠. 게다가 40대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정말 큰 나이예요. 직장에서는 핵심 인력으로 책임이 무거워지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과 진로에 신경 써야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님들 건강도 챙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저녁을 대학 동창 모임에 쓴다는 건 정말 큰 손실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더욱 그래요. 주말에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동창 모임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오늘 모임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냥 옛날 얘기 좀 하고 왔어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애랑 놀아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많은 40대 아버지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정말 한정적이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더군다나 요즘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잖아요. 평일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한 만큼 주말만큼은 진짜 쉬고 싶어 해요.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뒹굴거리고 싶은 거죠.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대학 동창 모임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아요. 또한 40대가 되면서 가치관과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큰 문제예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누구는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고, 누구는 여전히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누구는 돈과 성공이 최우선이 됐고, 누구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더 중시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공통 관심사나 공감대가 없으니까 대화 자체가 어색해져요. 한 사람은 아이 교육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주식 투자 얘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행 얘기만 하고 서로의 관심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결국 가장 안전한 주제는 옛날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과 MT에서 기억나? 교수님이 그랬잖아.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겨워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0대가 되면 사람들 사이 성장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왔어요. 책도 많이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많이 성장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 이후로 거의 성장이 멈춰 있어요. 물론 나이는 먹었지만 사고방식이나 관점, 대화 수준이 2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대학 시절이 마인드로 살고 있고 그때의 추억에만 의존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런 차이가 모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장한 사람들은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계획,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 해요. 반면에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얘기나 옛날 자랑에만 매달려 있죠. 이런 괴리감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져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20년 전 얘기만 하니까요. 그렇다고 너 좀 성장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결국 그냥 듣는 척만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감을 느껴요. 쟤는 뭔가 달라졌네. 나만 그대로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모임에서 더욱 소극적으로 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해요. 이런 성장의 격차는 단순히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정서적 성숙도, 인간관계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40대답게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20대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또한 40대가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도 중요해요. 대부분이 40대는 기혼이고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가족 중심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되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고 저녁 시간도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동창 모임은 가족 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하고 가족 행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모임에 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빨리 집에 가야 하는 데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게 되죠. 그러면 모임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집에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집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내가 혼자 애들 봐주고 있는데 미안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전처럼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과의 질 높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아내와도 육아를 분담해야 하고 가사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말을 동창 모임에 쓴다는 건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40대의 현실적인 고민들과 동창 모임에서 나누는 얘기들 사이의 괴리감도 큰 문제예요. 40대가 되면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이 많아져요.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과 노후 문제, 자신의 노후 준비, 직장에서의 경력 관리, 건강 관리 등등.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동창 모임에서는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섣불리 조언하기도 어렵고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 요즘 아이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는 그냥 다 시켜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그런 것보다 공교육을 잘 활용해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고민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차라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죠. 또 다른 문제는 모임의 형태나 방식 자체가 40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대, 30대 때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고 노래방 가고 하는 게 재미있었지만 4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들고 다음 날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져요. 특히 월요일부터 다시 회사에 가야 하는데 일요일 밤에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다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40대는 더 이상 무리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아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과거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관계와 모임을 찾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40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친구들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라며 자책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이에요.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건강관리, 현재의 인간관계 등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보다 훨씬 의미 있고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40대로서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은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무심하게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그 시절, 복잡한 계산 없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었던 그 관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가 진짜 의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으로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동창 모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40대에는 40대에 맞는 인간관계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억지로 맞지 않는 모임에 참석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세요.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예요. 감상이나 의무감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대학 동창 모임이 더 이상 그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읽고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40대의 현실적인 변화이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